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사실 장이 좋을 때야 엔간하면 오르고 다 내 실력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는 고민이 이제 많이 되죠. 이럴 때 깊은 투자에 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권역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폭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시장 대응 전략, 오늘 딥사이트는 문장주 문스타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장의 큰 흐름들을 이 변곡점에서 읽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게 끌어내린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더 큰 이유인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가 가장 큰 우려인데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좀 인내하겠다,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표님은 그 경기 침체, 미국 경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여기 딥사이트 이제 바로 직전에 출연했던 게 1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짧게 이제 복기를 좀 드리면, 제가 그때 올해 미국의 국채 만기가 상당히 많다. 한 8조에서 9조 정도 사이. 그리고 1월, 2월, 3월까지 미국의 국채에 리볼빙 해야 될, 쉽게 만기가 돌아오는 수요가 전체 물량의 한 55%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롤오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새로 이제 행정부 바뀌었던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국채 롤오버를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하고 싶지 않겠죠. 리볼빙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초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가 됐을 때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게,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전망하지 않고 다만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3개월물과 10년물이 금리가 역전되었는데 정상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10년물과 3년물이 금리 스티프닝, 금리 정상화 진행되면 결국 2분기, 3분기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과거의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드리고 보니까 시장이 그때 말씀드렸던 흐름과 비슷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베센트 장관의 그런 코멘트,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 말을 보면 그 주시장보다는 경기라든가 미국 재건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약간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았던 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고, 네. 그냥 관세란 부분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도입하고 서로 보복 관세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그 관세 보복에 따라서 경기 흐름 자체가 좀 블락킹 되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감을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은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진행되는 거지, 경기 침체라는 국면에 대입해서 시장 하락을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먼저 낸다면, 이번 하락은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조금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좀 하는 것들이 보인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고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실제 경기 침체가 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 S&P 기준으로 조정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 대한 판단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됐다, 반등이 임박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계열을 좀 길게 볼 때는 네. 하락 구간이 지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딩에 대한 그 기간 자체를 사실 하루도 들 수도 있고 일주일도 들 수 있고 보름도 들 수 있고 한 달도 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근 이제 한 달 반 정도 미국 시장의 흐름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핑계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미국 주식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 주식 비싸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솔직히 말해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싸게 진입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라는 걸 핑계로 하지만은 미국 시장의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새로 사줄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 사줄 수 있는 후보를 또 어떻게 보면 유혹하기 위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의 그런 흐름, 펀드 흐름, 그 다음에 뭐 CTA라든가 시스템 트레이딩 펀드 형태, 그 다음에 옵션이나 형태들이 이미 네거티브 감마에 극대화돼서 지금 감해 동면에 지금 진입됐거든요. 지금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불씨만 나오더라도 화들짝 불이 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국 증시가 힘들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미국만 투자하지 않더라도 두 시장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미국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비교적 강한 되돌림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는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투자 전문가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지금 나오는 게 오랜 기간 이제 바이드 DB 성행됐지만 그렇죠.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반등이 있으면 트레이드업을 그러니까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에서 물량을 줄이는 형태로 오히려 세일드 리브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애틀란타 연원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의 그 1분기 GDP 예상치가 크게 떨어졌던 건 뭐냐면 그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좀 특별한 부분이 미국이 금수입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수입을 많이 하면 왜 경제 성장이 떨어지냐면 그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하고 투자,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순수출은 마이너스 분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경기 나빠지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좀 왜곡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우려는 있지만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실하다고 하는 파월 의장의 말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이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 S&P 기준으로 10%지만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4%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건데요. 되돌림의 국면이 이제 임박했고 생각보다는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뭐 시장을 보는 제대로 이렇게 읽는 분들은 그때 이제 사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올라올 때 조금 더 현금을 마련하고 포지션을 마련하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좀 하고 가죠. 미국은 그런데 사실은 미국 이외 그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는 사실 주정권역에 진입 안 했거든요, 이번에. 네. 상대적인 상대적 강세죠, 그죠? 네. 약세게 나나. 네. 그럼 미국은 줄이는 반면에 미국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견주한 국가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도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죠. 반대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 미국 시장은 비싸기 때문에 하락폭이 컸는데 한국은 작년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한국 시장이 올 초에 강했던 이유,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말부터 강했던 이유는 한국 시장이 싸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한국 경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에 논할 필요 없지만은 사실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좀 강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그 미국이 그동안 유럽한테 재무장하기 위해서 방위비 비용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바로 독일이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지금 재무장에 또 비용을 재정 지출하겠다고 하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미국의 견제에서 많이 싸졌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중국의 IT가 나쁘지 않구나 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올라와 봤던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강도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비싼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는 비싸기 때문에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때는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인으로. 그래서 먼저 빠질 때는 미국은 그걸 핑계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빠졌고 다른 데는 비싸지 않고 싸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도는 거죠. 그런데 제한적이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 이게 제가 이거는 뭐 발생이 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이 돼서 하락하는 국면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미국보다도 미국 외의 지역의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경기 침체, 진짜 경기 침체 발생에 대해서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 빠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할 거고, 유럽도 사실은 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을 또 토해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일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요청이 왔는데 제가 이제 출연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의 그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포지션을 좀 줄이는 걸로 생각하시고, 1차 하락 기간에서 한국장이 상대적으로 미국장보다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본진이 왔을 때도 잘 방어를 할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딥사이트가 좋은 게 이런 거죠. 이런 사실 프로들의 시각을 듣는 거죠. 대부분은 미국 주가 조정권역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은 반등이 임박해 보인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좀 줄이고 한국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사실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죠? 지금의 흐름에 대한 시그널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제 실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실제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에 따른 기회도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인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표나 시그널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대표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일전에 와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그리고 이번에 역전되었던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정책 당국자 인위적인 부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역사적인 그런 통계를 다 내봤지만은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금리 정상화되고 경기 침체가 이제 곧 발생하는 거는 거의 확률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정책 당국자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어저께도 베센트도 이야기도 그렇고 트럼프가 어저께 I am sorry. 그러나 I would do this. 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베센트 장관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앵커랑 이야기 하는데 미국 시장이 10% 빠졌는데 시장을 걱정 안 하냐니까
시장은 단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그런 불안감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관세라는 부분이 서로 지금 마찰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라든가 소비자들한테는 이미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주면 그들의 이제 투자라든가 소비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의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리값이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구리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지금 투기 수요가 붙어서 지금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행정부 말에 따라서 관세를 하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생되는 측면에서는 그 침체보다는 스태그에 대한 우려가 좀 먼저 오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정책 당국자가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또 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침체로 가서 L자로 눕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다가 V자가 훨씬 더 좋고 아니면 U자라도 이제 반등을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V자 내지 U자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오히려 현명하게 잘 이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익을 더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경기 침체에 여러 시그널들이 물가나 고용이나 혹은 제조업 지수가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정상화되는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이전에 왔었다는 거를 근거로 이제 들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 본 자료 가운데 하나가 2020년에 이제 팬데믹 시기하고 현재 시점의 차트를 비교해서 온 게 있더라고요. 예. 많이 좀 서로 안 빠지는 좀 조정받은 것 같다가 팬데믹 때는 사실은 확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차트였는데 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어쨌든 온다면 그런 어떤 광범위한 혹은 시장의 공포감을 주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이전에 어떤 2008년 리먼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나 어느 정도 급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폭이나 기간들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코로나는 실제적으로 경제 영향은 사실은 200, 300일 수 있었는데 미국이 빠르게 이제 돈을 풀면서 리커버리를 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 영향은 사실 거의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금융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 미국 금융위기는 상당히 큰 이제 타격이었으니까 그게 만약에 100이었다. 그리고 미 금융위기로 해서 미국 경제에 미쳤던 기간도 길었지만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껏해봐야 한 분기 또 영향을 안 줬거든요.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미한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세션의 강도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마이드한 테크니컬 리세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지만은 약간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미국 시장이 가격적으로 좀 과도하게 비슷한 측면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유도를 할 수 있는 매력적 가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하락폭은 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적인 측면은 코로나 때 수준과 비교해도 저는 무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들 사실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분이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나 뷰를 잘 보시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솔직히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죠? 오늘 좋은 이야기 하러 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테크니컬 리바운드 3월 말까지 한다. 이야기 하러 왔는데 좋은 그러니까, 이야기 하러 왔는데. 그러나 사실은 운장유 대표가 닥터둠이냐?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인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고
우려에 대한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이 이전에 꽤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자꾸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트럼프라는 사람도 보면 실물 경제를 했던 사람이고 일기를 경험했지만은 되게 감각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주식도 관심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금리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지 우리나라도 금리가 그렇죠. 떨어지고 부양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부양 정책을 해야지만 쉽게 말해 미국이 침체 가서 부양을 했을 때 가장 그 다음 해까지 시장이 좋았던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2026년도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에서 1등으로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당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마진이 마이너스인데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크게 시계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금리로 지금 내는 이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이자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내수도 지금 진작을 해야 되는데 다 미국 눈치만 보면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경기 진작을 하면서 돈을 푸는 거. 미국 왜냐하면 정책 금리도 높고 현재 지금 QT를 하면서 지금 연준의 대차 대립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연준이 나서서 구원토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나라 주식은 빠져서 바로 V자 만든 게 아니고 빠져서 보면 행보를 하다가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돼서 이징을 해가지고 부양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계열을 올해 말 말고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는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걸 저한테 전화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기회에 저는 오히려 빨리 오게 되는 게 전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살짝 들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한테 처해 있는 상황에 고정돼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좀 더 시계를 넓은 상태에서 좀 유동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 이 투자의 세계는 변화가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 변화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방송 출연 자체를 안 하거든요. 여기만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말씀드려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단기에 또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숨을 쉴 수 있고 이 기간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 좋은 경우 오더라도 곧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나면 본투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아오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가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겠어요. 이제 앞에 하신 말씀이랑 뒤에 하긴 얘기랑 사실 쭉 듣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텐데 그거는 저희가 유튜브를 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을 테니까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를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쭉 반추해서 보시면 문 대표님이 하고 싶은 얘기에 맥락을 근거를 잡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필요는 없고. 결국 제가 마지막 시간 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한 이후에 저점을 찾을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질 거고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보다는 환율이 문제고 금리가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그 약한 고점을 치거든요. 그 뒤로는 다시 원화가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 역시도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 금리 떨어뜨리면서 진행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채권 투자 수익 기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하락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보다 더 빠졌어. 중국은 오히려 강했어. 유럽이 강했어. 이게 그 다음에도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번 형국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 국면에서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유 대표님의 얘기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방송을 한번 돌려보세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꽤 비싼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건 얘기를 잘 이제 안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일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한 거니까 잘 몇 번 좀 리뷰해 보시면서 전략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딥사이트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